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 오늘 밤 이곳을 나가자.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야. 이 늦은 밤에 제가 왜 도망을 가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영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주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옛날 옛적 한양의 외곽에 20년을 한 집에서만 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 친정을 떠난 이후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친정 대문을 밟지 못했던 여인 말이지요. 친정에 가는 날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개떡처럼 상한 것. 삼끈으로 칭칭 묶인 그 상자를 들고 길을 나선 지연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로 열지 마라. 약속이다. 최 씨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 깊숙한 곳에 있는 떨림을.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큰 것을 참으려는 떨림이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연은 내내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상자였지만 마음만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20회를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 최 씨는 왜 지금 이 상자를 주는 것일까요? 왜 개떡처럼 상한 모습으로 말이지요? 한양의 외곽산 언덕 아래 초라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쌩쌩 들어오고 여름이면 햇빛이 벽을 새까매지게 만드는 그런 집이었지요. 지연은 이 집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새색시였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몇 해만 견디면 친정을 다시 볼 수 있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연이 시집 온 지 5년 뒤 역질에 걸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최 씨는 지연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오빠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살아 계실까요? 최 씨는 일그러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마라. 우리는 그런 신세가 아니다. 매번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자꾸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의 대문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희미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지연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지었습니다. 낡은 옷감을 이리저리 기워 입혔습니다. 손가락은 항상 바늘에 상해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었으니까요. 최 씨는 여전히 모질게 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왜 이리 말이 없나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데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말이 없어야 복이 많다.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 여자의 도리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모진 시어머니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감지했습니다. 최 씨의 눈빛에 있는 뭔가를 말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그 해봄, 뭔가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바늘이 옷감을 뚫고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타닥타닥, 밤새 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밤을 새우시면 건강하지 않으신데요.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더 깊이 숨기는 듯 했습니다. 어딘가 상자 같은 곳에 말입니다. 그 무렵 지연의 마음도 자꾸 들뜨곤 했습니다. 친정을 떠난 지 20년. 혹시 이제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최 씨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요? 지연은 밤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친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렸습니다. 만약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께서 날 찾으러 오실까? 아니면 영영 날 찾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연은 항상 문을 닫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짐을 몇 개 챙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가자. 이번엔 돌아오지 말자.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냐? 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정입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왜요? 어머니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가두시는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최 씨는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넌 밖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가 보이게 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할까? 넌 모른다. 정말 모른다. 지연은 최 씨를 밀어냈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요. 지연은 뛰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연은 돌아왔습니다. 최 씨를 일으켰습니다. 최 씨의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연이 울며 외쳤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것도, 나도 미안해할 것도 없다. 다만 넌 나가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날부터 지연의 도망은 멈췄습니다. 대신 어떤 절망감이 지연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자신은 영원히 이 집을 못 떠나는 건 아닐까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요. 최 씨는 여전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겨울밤, 지연은 슬쩍 최 씨의 방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촛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말이지요. 그 비단 옷은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신부가 입을 옷처럼 말입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옷을 감췄습니다. 쓸데없는 것. 지금 넌 자러 가야 한다. 어머니께서 밤을 지새우며 꿰매는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에요. 거짓이 분명해요. 지연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아주 소중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지. 누구요? 나중에 알겠지. 지금은 알 필요 없다. 최 씨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요. 지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옷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소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큰 집에서 종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추노꾼들이 돌아다니며 숨겨진 종을 찾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섭고 무자비했습니다. 이 마을 어디 집에 새 종이 숨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은 알았거든요. 지연 자신도 도망친 몸이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팔려온 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밤을 더욱 지새웠습니다.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눈이
지연이 말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마을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최 씨와 지연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더위와 추위로 견디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죽이 준비됐다. 지연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릇에는 붉은 빛깔의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입에 가져갔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은근한 내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절절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에는 최 씨의 살과 피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그런 짓을 하셨어요? 지연이 울며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럼 그건 죽음이 아니라 살인이다. 내가 날 죽인 거다. 그래서 날 살렸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최 씨의 모진 말, 냉정한 표정,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절절한 사랑을 말입니다. 어머니, 왜?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알고 싶니? 최 씨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새색시였다. 16살에 이 집에 왔지. 그때 나는 무척이나 아팠다. 남편은 약했고 시어머니는 차가웠다. 최 씨의 눈이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단지 종처럼 부렸을 뿐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나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말이다. 최 씨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다. 너는 내가 되어 있었다. 젊고 외롭고 절망 속에 있었다. 내가 모진 척해야 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지연이 울었습니다. 마을의 도깨비들을 알고 있니?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매인할 수 없는 욕망으로 말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모질게 굴었다. 그래서 내가 악귀처럼 보였어야 했다. 최 씨는 지연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모진 말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알겠니?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최 씨를 어머니처럼 안았습니다. 실제 어머니보다 더 절실하게 말이지요. 그 이후 지연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정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은 최 씨의 손을 잡고 마을에 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웃음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니까. 누구도 너에게 손가락을 댈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토록 모진 척했던 그녀였기에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면 모두가 믿었습니다. 최 씨의 며느리라면 틀림없이 착한 여인일 거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봄, 마을의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 아무도 모르지만 난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왔는지 말이야. 이장은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망친 종들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나. 누군가 빚을 못 갚으면 당신은 대신 갚았다고 들었소.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본다. 왜 그러시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단순히 지연만을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약자를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으시오. 자네 친정에서 보낸 것이다. 이장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20년 만에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딸 지연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리는 지연이가 당신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친정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최 씨를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20년을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서신과 함께 돈을 보내며 친정집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으로 가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최 씨는 더욱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손으로 비단을 꿰맸습니다. 그 비단옷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눈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안경을 쓰세요. 지연이 권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은 비싸다. 그 돈으로 너를 더 잘 보내는 게 낫다. 지연은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몸에서 피를 낼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괜찮다. 이제 거의 다 했다. 최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할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예, 최 씨 며느리. 어디 있니? 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지연이 나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걱정된다. 최근에 더 이상해 보이거든. 밤에 바느질을 하는데 마치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 같아. 난 10년을 내 시어머니를 봤어. 그 여인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 이러지 않아. 뭔가 큰 것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준비하시는 걸까요? 난 모르지.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을 봐.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했습니다. 최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 하니? 저를 놔주려고 하시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최 씨가 더 이상 집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최 씨는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 최 씨를 따라 나갔습니다. 최 씨는 마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최 씨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옥군의 집이었습니다. 춘옥군 나리? 뭐 하는 것인가? 제가 옷감을 팔겠습니다. 값도 쌉니다. 최 씨는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아니, 비단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자투리였습니다. 최 씨가 밤새 만들어낸 자투리 옷감들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춘옥군이 물었습니다. 엿한 웅큼을 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프거든요. 춘옥군은 웃음 지었습니다. 늙은 년, 자기 며느리를 위해 춘옥군한테 옷감을 팔다니 웃기는군. 하지만 그는 최 씨의 비단을 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본 뒤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마지막 겨울이 되었습니다. 최 씨와 지연은 함께 앉았습니다. 화롯불 앞에서요. 어머니, 친정으로 가는 건 언제일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뭘 더 준비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말이지요. 지연아, 만약 이 어미가 없어진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연이 울었습니다. 괜찮다. 난 이미 오래 산 것이다. 이제 충분하다. 다만 넌 행복해야 한다. 반드시. 그 밤 최 씨와 지연은 촛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친정에 가는 봄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연을 방에 불렀습니다. 지연아. 와라. 지연이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투박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개떡처럼 상한 것. 삼끈으로 칭칭 묶인 그 상자였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친정으로 말이다. 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가져가거라. 하지만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 열지 마라. 약속이다. 어머니, 이것 좀 열어봐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친정에서 열어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지연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어머니,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길고 긴 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가 아닌 곳에서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연은 내내 상자를 들었습니다. 상자는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최 씨가 이런 상자를 주었을까요? 왜 친정 대문을 넘고 나서 열라고 했을까요? 20년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상자를 들고 지연은 걸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최 씨의 모진 말, 그 냉정한 표정,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있던 절절한 사랑.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을 걸으며 지연은 이웃 할머니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혹시 최 씨가? 지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정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도 아니었습니다.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담장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집의 모든 것이 정갈하게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간 지연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나리, 당신이 오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이장이 안 왔습니다. 너의 친정집이 이렇게 잘 유지된 것을 모두 너의 시어머니 최 씨 때문이야. 그 여인은 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 옷감을 팔아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지.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이 집에 보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최 씨께서 왜? 이장은 지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 여인은 내 어머니께 편지도 많이 보냈어. 늘 같은 내용이었대. 지연이의 친정을 잊지 말고 언젠가 이 딸이 돌아올 날을 대비하자고 말이야. 나는 최 씨 같은 사람을 처음 본다.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말이야. 지연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연은 친정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의 삼끈을 풀었습니다. 낡은 개떡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면천 문서였습니다. 최 씨가 빚을 모두 갚았다는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친정집의 증서였습니다. 그것도 최 씨의 이름이 아니라 지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친정집을 산 뒤 모두 지연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의 옥비녀였습니다. 지연이 친정을 떠날 때 해주던 그 비녀였습니다. 20년 전 최 씨가 어디선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최 씨가 친정에 보낸 모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의 필체로 된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치 아이가 쓴 듯했습니다. 마지막 눈빛으로 쓴 편지였을 것입니다. 지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아, 이 어미가 모진 말을 많이 했을 게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하지만 모든 침묵 뒤에는 사랑이 있었단다. 너를 지키고 싶었고, 너의 친정을 잊지 않고 싶었고, 무엇보다 너가 행복하기를 바랐단다. 이제 가거라. 너의 어머니를 찾아가거라. 너의 형제를 만나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난 여기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는 곳에서. 영원히 말이다. 그리고 이 옥비녀를 가져가거라. 이건 너의 과거와 내 사랑이 담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 정말 너를 사랑했다. 너의 어머니처럼, 너의 딸처럼 말이다. 사랑한다. 지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문서들, 옥비녀, 그리고 편지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어머니를 뵈어야 합니다. 지연이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가거라. 그리고 이장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씨께 인사를 전해라. 이 마을이 그 여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지연은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나를 세우며 걸었습니다. 나흘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를 만나던 첫날, 새색시 지연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입니다. 춘옥군 사건, 빚쟁이 사건, 그 모든 일에서 최 씨가 자신을 지켜줬던 것을 말입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던 최 씨, 눈을 잃어가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던 최 씨를 말입니다. 20년, 그 모든 세월이 이제 명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붉은 비단 저고리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을 위해 20년을 밤새 꿰맨 그 옷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최 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최 씨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춘옥군, 빚쟁이, 도망친 종들, 거리의 거지들, 마을의 양반들, 모두가 왔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최 씨, 당신 같은 여인이 또 있을까요? 이 마을의 어머니였어요. 우리를 모두 구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지연은 최 씨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놀랍고도 슬픈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가 빚을 갚기 위해 팔았던 비단 자투리들, 최 씨가 손으로 직접 만든 옷 수십 벌, 최 씨가 밤새 적은 편지들, 그리고 모든 것이 지연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 씨가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최 씨는 자신의 팔찌를 팔았고, 비녀를 팔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팔았습니다. 최 씨가 약죽을 끓였던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최 씨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40일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지연은 최 씨가 입던 그 붉은 비단 저고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뭐 해야 할까요?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밤이 깊을 때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최 씨의 손길이 어깨 위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계속해라.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친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딸이 돌아왔구나. 친정 어머니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좋은 여인인지를 말이야. 그리고 널 지켜줄 것이라고도 말이야. 어머니, 지연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며느리가 없어졌단 말이니 참 슬픈 일이구나. 친정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지연은 최 씨의 편지들을 보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친정 어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리 착한 여인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런 여인을 시어머니로 뒀다니 다행이구나. 지연은 친정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가 살던 마을로 말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와 함께한 집이 내 집이다. 지연은 최 씨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돌았습니다. 최 씨의 집에 빚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며느리, 나왔어. 하지만 빚쟁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모든 빚 문서가 면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이미 다 갚았거든요. 빚쟁이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속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의 이장과 양반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최 씨의 빚을 갚으라고? 그 여인은 이미 천상의 입장권을 샀어. 너희 같은 것들한테 줄 빚은 없어.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추노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노꾼들이 지연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며느리가 혹시 도망친 종인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난 도망친 종입니다.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면천되었습니다. 지연은 문서를 보였습니다. 최 씨가 정한 면천 문서였습니다. 추노꾼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최 씨의 며느리입니다. 최 씨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영원히.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은 친정에도 다시 가고 최 씨의 마을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바느질로 채웠습니다. 최 씨처럼 말이지요. 밤이 되면 지연은 촛불을 밝히고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항상 바늘의 상에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 씨의 방식이었고 이제 자신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지연은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들을 찾아 옷을 입혔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찾아 속옷을 건넸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을 찾아 밥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왜 저리 외로워 보일까요? 하지만 사실 지연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진 말 뒤의 침묵 속에서 지연은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지연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녀들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가락이 왜 자꾸 상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옷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할머니는 왜 그래요? 다른 할머니들은 쉬면서 지내잖아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에게도 할머니가 있었단다. 그 할머니가 나를 지켜줬거든. 한 땀 한 땀 밤새 옷을 꿰매면서. 그래서 나도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의 할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다. 그 별은 매일 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손녀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별에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지. 밤하늘이 나타나면 인사해라. 그럼 우리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지연은 비단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20년을 밤새 꿰맨 그 옷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만든 옷이다. 이 한 땀 한 땀 속에 모든 사랑이 담겨 있다. 기억해라. 손녀들은 그 옷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말이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부정만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씨처럼 말입니다. 그 모진 침묵이 사실은 20년의 사랑이었던 것처럼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사랑이었던 것처럼요.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지연도 결국 늙음의 무게에 못 이겨 누웠습니다. 그때 지연은 손녀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이제 가야 할 것 같구나. 손녀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 별로 말이다. 너희 증고할머니 곁으로. 지연은 웃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200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을 거다. 그리고 계속 말할 거야.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들은 지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위에는 또 하나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별 옆에 새로운 별이 앉아 있는 것처럼요. 두 별은 나란히 밤하늘에서 빛났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별들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남긴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진 말 뒤에 숨어 있던 사랑, 침묵으로 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